안녕하세요. 군단TV 군단입니다. 오늘은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에 대한 영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 6.25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천에 상륙작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상륙작전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정말 큰 작전이었어요. 당시에 수치상으로 0.0002%의 성공 확률이라고 했어요.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쵸? 0점에 0이 3개나 붙는다고요. 0.002%. 그런 낮은 확률의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장사리 해변에 연막작전을 펼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도병이었고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민간인이 상륙을 한 거예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훈련을 2주밖에 받지 못해서 군번줄조차 받지 못했던 학생들. 이거 말 그대로 진짜 학생들이었어요. 군번줄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당시에 총알바지로 쓰일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 죽는다 생각해서 그런지 방탄모조차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방탄모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고등학교 교복 모자를 쓰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부대의 정체성이었어요. 뭐 게릴라 작전을 펼치기 위한 군인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학생들이었어요. 그냥 군사훈련 2주 정도 받았다고 하기도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군사훈련이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육군에서 4주를 받거든요. 4주를 이제 뭐 다 받으면은 이제 그 자기 비품이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아마 이제 군사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군번줄이랑 이제 뭐 방탄모 뭐 이런 전투 식량, 장비, 수통 이런 게 다 지급이 됐겠죠. 뭐 정확하게 이제 6.25 당시에 한국 군인의 실태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 군번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 기초적인 훈련도 아직 덜 마친, 그러니까 아직 정식 군인이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을 이제 전장으로 내몰았던 사건이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0.0002%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희생이었다고 이제 미군 측에서는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당시에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국군도 그렇고 인민군도 그렇고 지원해서 군인이 된 사람이 적어요.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알다시피 뭐 친형은 인민군이고 동생은 국군으로 나오죠. 그래서 서로 이제 청구를 겨누고 이렇게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번 이제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에서도 이제 사촌 동생은 인민군으로 나오고 자기는 이제 국군의 학도병으로 나오는 뭐 이런 슬픈 사연이 나와요. 영화 스포라고 하면 스포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조금 슬펐던 이야기가, 엄마 저는 인민군에 강제로 징용당해서 와서 국군이 혹시 절 보고 살려줄까 싶어서 군복 안에 교복을 입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국군이 나를 생포했을 때, 아, 인민군이 아니라 경운고 학생이구나 하고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교복 위에 군복을 입은 학생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해서 군인이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원해서 된 사람도 있지 분명히. 근데 이제 오늘은 국군으로 활동하다가 내일은 인민군으로 활동하고 인민군으로 활동하다가 남한에서 친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국군으로 활동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사실상 이제 동족끼리 이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진짜 막 인민군에 충성해서 이제 군인 활동을 했다기보다 이제 총알바지로 쓰려고 훈련 안 된 민간인들을 잡아다 인민군복을 입힌 경우도 많았고, 그 국군도 남한의 국군도 이제 지금처럼 훈련 안 된 사람들을 그냥 옷만 입혀놓은 케이스가 실제로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열심히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아이언맨만이 영웅이 아니고. 영화 제목 잘 지었다 생각해요. 잊혀진 영웅들. 그럼 이제 메가더는 왜 이렇게 무리한 희생을 하면서까지 인천에 상륙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짠! 네. 제가 이제 부족한 그림 실력으로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봤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위치를 다 어느 정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함흥, 여기 이제 강원도, 속초,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영화에서 나왔던 장사리, 그 다음에 여기가 포항, 그 일직선상의 옆에가 대구,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당시에 이승만과 그 남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최후의 상륙작전을 실패하면은 뭐 미국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부산항. 그 다음에 여기가 전라도에 그 영화 목포는 항구다 이런 거 나오면 알겠지만 목포 제법 큰 항구예요. 그러니까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사실은 목포가 최고였죠. 그 이순신 장군이 주로 활동했던 그 바다도 여기 남해 목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군산. 그쵸. 군산도 유명한 항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천. 인천에 오면은 여기 밀물 썰물이 강해서 밀물 때 상륙을 못하면은 2시간 뒤에는 물이 다 빠져서 상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여기 밀물 때 상륙 못하게 계속 폭탄으로 이렇게 총알이랑 폭탄 날려서 2시간만 버티면은 상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34km라서 여기를 지정을 했다 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유엔에서는 어차피 뒤를 칠 거면은 여기 남포에 상륙을 해서 평양이나 개성을 노리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메가더도 약간 그런 건가 봐.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였나 봐. 끝까지 인천을 고집해요.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자. 근데 사실은 평양을 먹었어도 똑같은 효과를 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9월 15일날 이제 여기 상륙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9월 14일날 하루 전에, 그러니까 9월 15일이 되는 밤 12시에 상륙을 할 계획이었고, 그 전날 새벽 6시간 전에 여기에 위장으로 상륙을 한 거예요. 근데 9월달에는 한국의 가을에는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는데 왜 9월달에 고집을 했느냐, 10월달을 넘어가면은 부산도 뺏길 확률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미 대구와 포항까지 북한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다 먹어서 10월달 넘어가 태풍이 없는 안전한 시기까지 기다리면은 부산도 뺏긴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메가더는. 그래서 무리하게 태풍이 오고 있었는데 상륙작전을 9월 15일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3일에 여기 속초에다가 폭격기로 폭격을 해요. 동해 바다에 상륙을 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동해에 상륙을 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태풍이 와서 사실은 상륙을 못하고 이쯤에 배가 자초돼서 그냥 상륙을 못했어. 학생들이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장사리 해변에 도착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배가 여기서 그냥 멈췄다고. 상륙을 못했다. 상륙 작전에 상륙을 못하고 그러니까 수영해서 건너간 거야. 대단하죠. 어쨌든 이제 장사리에 무사히 상륙을 해서 7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생존을 해서 시간도 잘 끌었다고 해요. 그 사실은 이 학생들은 구출 작전이 없었어.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메간 폭스가 구출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기자라서 뭐 그렇게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아니 영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군사권에 뭐 개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구출 작전 해야 된다고 막 하죠 영화에서. 근데 아까 말했잖아 포항이랑 대구도 여기 있는 포항도 이미 북한군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육지로는 구출을 할 수 없고 어차피 또 배를 띄워서 이렇게 구출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구출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애초에 버리는 카드였기 때문에 총알과 물 식량도 3일치밖에 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방탄모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영화에서도 교복 모자를 쓰고 학생들이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이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는 곳에 이제 도로를 점령을 하고 생존해 있었어요. 생존해 있는 스토리가 이제 영화의 주된 스토리인데, 그럼 메가더는 왜 목포나 군산을 버리고 인천에 상륙을 했나?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경부 고속도로가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육지로 가잖아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아. 요즘에는 산을 다 터널로 뚫어서 이렇게 쉽게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 고속도로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아직 박정희 대통령이 먼 미래 사람이고 여기 아직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던 시절이잖아요. 서울에 가장 빨리 가는 거는 부산에서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이렇게 목포 이렇게 옆에 광주 쪽으로 이동을 해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직진으로 올라가는 게, 여기는 평야 지역이잖아요. 농사 짓는 곡창지대. 그러니까 여기는 산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전라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빨라서 사람들은 다들 여기 군산에 상륙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메가더는 생각이 달랐던 거야. 이게 밀물, 썰물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실미도 지역에다가 안정적으로 군사들이 다 내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서울로 간 다음에 평양이나 개성에서 내려오는 보급을 끊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메가더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주둔해 있던 북한군이 그치 굶어 죽겠지. 굶어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탈, 수탈하겠죠. 그렇죠. 식량을 민간인들한테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 민간인들한테 미움을 받으면 인민군에 대한 평판이 내려가고 그럼 자동적으로 그쵸 국군 편에 서는 민간인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가 밥을 굶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뭐 몰래 재워주기도 하고 몰래 밥도 주던 이제 지금으로 표현한 나란 사람들이 뭐 굳이 뭐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중국이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보급을 끊음으로 인해서 수탈이나 약탈이 일어나게 되면 민심이 돌아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철저하게 남한군 국군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인천에 무리해서 상륙을 한 거고, 아까 말했지만 인천에 안전하게 상륙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버리는 카드였기 때문에 원래 구출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과가 좋아서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이상을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구출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배를 띄워서 갔지만 그 사이에 아까 말했지만 포항이랑 대구에도 이미 북한군이 있었다고. 여기서 그냥 육지로 이렇게 탱크가 진격해서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여기 부산에서 배를 띄워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다 구출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전사하게 됐는데 지도 잘 그렸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이제
유엔 군인들은 이 속초에 원래는 폭격도 최초에 속초에 시작을 했고, 속초에다가 이제 동해는 밀물 썰물이 강하지 않은 바다이고 여기는 강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2시간 안에 상륙을 못하면 썰물이 오면은 배도 바닷물이 없어서 도망도 못 가고, 그 갯벌에다가 군사랑 식량을 내려놓다가 이제 북한군이 이제 포격하면은 뻘에 빠져서 폭탄 같은 거 피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몰살 당하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2시간만 어떻게 시간을 잘 벌어서 썰물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연막 작전을 많이 사용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제 목포에다가 상륙을 할 거다라는 이제 스파이도 심어서 이제 첩보도 보내고. 네. 속초에도 상륙 작전을 원래는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속초에서도 서울까지 이제 직선 거리니까. 근데 우리의 메가더는 생각이 달랐던 거야.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가장 방심하기 쉽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인천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투입을 한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동해로 갈 거다, 동해로 갈 거다, 동해로 갈 거다. 이거는 3000년 전에도 3000년, 아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잖아. 2000년까지는 아닌가? 1500년 정도 전에. 손자병법에 나오잖아. 성동격서. 서쪽을 칠 건데 동쪽에서 북을 올린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진짜 북을 올리고 서쪽을 친 건데, 서해안 쪽으로 돌아 서해를 친 건데, 만약에 이게 실패했으면 이 희생이 진짜 너무 슬프게 묻혔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성공을 했고, 결국 메가더의 작전대로 여기를 수복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장사리에서 죽었던 고등학생들에 관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을 기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전달될 수 있었던 거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메간 폭스 역할의 이제 맥이, 그런 이제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용감한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달된 거죠. 왜냐면 실패한 작전이기 때문에 유엔군에서는 영화에서 나왔지만 묻어볼 그런 작전이 없었던 걸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군밤줄도 지급이 안 된 학생들이잖아. 그러니까 군인이 죽었으면 보도를 하는 게 맞는데 군인이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도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묻어와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미군의 이제 그런 양심적인 기자분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영화로까지 나왔다. 그런, 뭐 지금은 이제 극장에서는 막을 내려서 볼 수 없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꼭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너무 이제 한국 영화 특유의 그 오버한 감동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사실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학생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죽었던 고등학생 형들한테 이제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화 리뷰를 영상으로 찍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네요. 안녕.